국회에서도 지금 뭐 종북 세력, 뭐 주사파, 뭐 제명을 시키네 안 시키네 그렇게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다 같은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찢고 이렇게 발기고 하는 이런 비참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처절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가슴이 아픈 심정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2차 대전 때의 어떤 그런 큰 보수 국가에 의해서 소련이라는 국가와 미국이라는 국가 두 축으로 이것은 이제 남북한을 찢어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뜻이 아닌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 국토를 갖다가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적화통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우리 엄청난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가 동네 통장만 돼도 동네 주민을 위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통령 되면 누구나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의 역사의 획을 그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니까 딱 10분이에요. 10분인데 그분에서 획을 그은 분이 3분이 딱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그 다음에 민주화 대통령 김대중. 사실 아까 여기 손창 전 의원님이 계시더라면 제가 김대중 씨 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학술 세미나라서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우리가 공과를 분명히 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하게 되면은 다른 점도 있지만 모든 점이 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큰 핵으로만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큰 핵만 가지고 역사를 노는 것이 잘잘한 가지고 노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6.25가 나가지고 우리가 사실 남북한이 이렇게 만약에 적화통일 됐더라면은 우리는 지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나라를 갖다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어떤 승자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매도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나쁘게 만들어 놨을 망정 분명히 잘한 건 잘한 것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우리 어렸을 때 정말로 저도 그렇습니다. 성당에 가면은 뭐 지금 사료도 강아지도 먹지 않는 그런 사료, 원료, 깡냉이 가루를 그걸 타먹기 위해서 줄을 섰던 적이 어렸을 때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원조를 했었는데 사실 박 대통령은 그보다는 우리의 산업화를 시키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산업화를 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우뚝 선 우리 산업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는 몇 가지 지금 현재 그 아이템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가 우리 졸업생들하고 그 태국에 한번 이번에 4박 5일 여행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놀란 게 이미 태국에 이 관광버스 안에도 이렇게 보니까 LG TV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호텔에도 전부 다 이렇게 LG라든가 삼성 TV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부 다 우리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가이드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태국의 최고 브랜드라는 거예요. 왜 그냥 물어봤더니 태국에는 조립식 그 도요타가 있어가지고 그냥 싸답니다. 거기 한 3천만 원 간다면은 우리나라 소나타 정도는 4,500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토요타보다도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목에다가 힘든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선배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IT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있는 말씀도 들었는가는 몰라도 이미 60년대에 삼성그룹의 창립자인 이병철 씨가 소니전자로부터 이미 조그마한 이렇게 협력업체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15명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가 40년 후에 이미 일본의 전자제품을 완전히 다 제패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군 부대 다니면서 제가 고학을 했는데 그 당시 PX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미제예요. 미국 것은 제너럴 일렉트릭인데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석권했고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중고 소니 파나소닉 같은 거 하나만 집에서도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벌써 세계를 갖다가 앞두었다는 것은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실 애국자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가 왔다. 사실 지금 제가 이명박 정부한테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이 뭐가 있냐면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들 관계되는 분들하고 사실 김대중 정부한테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IT다 해서 이미 정보통신부를 만들어가지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명박 정부가 정신 나간 사람이죠. 토목사 노가다 출신이다든가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그 돈 수십조를 갖다가 전부 다 4대강 삽질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대체 품목을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중국에 따라온다 지금 현재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몇 석권을 받지만 지금 빙산에 이갈릴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국정조사가 들어가면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들 봤지만 대기업체 전부 다 서로 공모해가지고 1조 4천억 빼먹은 거예요. 이거 사용감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빼먹은 거예요. 이거 대기업체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지도자를 정말 잘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보도 중요하고 통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경제가 우리가 제대로 가지 않는 한은 우리 통일도 어렵고 우리 안보도 어렵습니다. 안보를 뭐 가지고 갑니까? 돈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무기를 갖다가 최첨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통일에 맞이해서 우리 지도자를 정말로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이 좀 있을 거예요. 북한의 통일 인식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면은 NL이고 PD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언론에 나오고. 뭐 종북이라는 것은 뭐 북한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거가 살아야 되는데 거가 살지 않으면서 여기서 있으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지하조직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NL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민족 해방이에요, 민족 해방. 그러니까 이북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국민들이 미국 사람으로부터 식민지로서부터 갇혀있기 때문에 해방을 시켜놔, 해방. 미국놈들 몰아내야 된다.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시켜서 민족해방 NL이에요, NL. 그게 NL이고, NL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냐면은 남한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인민민주주의로 인해서부터 해방을 시킨다. 하는 것이 뭐가 하냐면 PD예요, PD. 예, 그러니까 이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남한에는 우리 국민은 각 개개인의 전부 다 인권을 갖고 있고 전부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됐습니까? 인민이라는 계급이 따로 있습니다. 인민 계급과 뭐가 있냐면 비인민 계급이 있어요. 그러면 인민 계급은 이북 정부 위에 올라가 있는 노동당, 조선노동당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아무나 가입을 안 시키죠.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 거쳐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인민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사람들이 시켜서 뭐가 있냐면 극도수가 북한을 갖다가 비인민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인민 계급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권리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PD, 시켜서 뭐가 하냐면 PD를 우리 지금 남한의 지하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한 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켜서 이석기라든가 김대, 전부 이런 사람들이 그 PD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PD,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에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인민당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평양 시내 안에 살고 있는 특정층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민계급이에요. 이게 바로 특정층.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예. 왜냐하면 제가 20년 전에 석사과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이용평이라고 B20 타고 저거 동기예요. 예. 타고 왔는데 그 친구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모르고 넘어온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기 아버지가 경찰 굉장히 높대요. 평양에서. 예. 그리고 자기는 그때 우리 이렇게 남한 무슨 이렇게 수석단장 오는 사람 친구 아버지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그 집에 가면 있잖아요. 지하에 이 사육장 있고 벤스가 몇 대씩 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통일은 절대 안 된다. 그때는 금방 될까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당시 오래됐잖아요. 우리는 금방 통일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일은
뭐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PD라든가 어떤 그런 NA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햇볕 정책에서 한번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 전공은 뭐 경제학 이쪽이기 때문에 경영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는 조금 약합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이건봉 사무장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 원래 김대중 정권에서 처음부터 맞는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어떤 학회에서 이제 이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번 잘하면 한 번쯤 우리한테 코로할 거 아니냐. 현 단계 차원에서 얘기 중에 어느 학자가 무슨 소리냐. 백날 갔다가 퍼줘봐야 그런 되지가 않고 걔들이 지금 얼어붙은 동투의 땅인데 거기다 갖다가 햇볕을 쬐다고 해서 그 노가지가 그냥 하는 것을 갖다가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보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햇볕 정책은 한마디로 일방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그냥 마냥 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좀 효과는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설악산 관광이라든가 또 많은 우리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북에 많이 활동을 하고 특히 가장 군부가 반대했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한번 만났던 분이 그 특수부대 대령 출신인데 자기가 위장해가지고 그때 할 때 들어가서 이러면서 다 그걸 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한의 서부전선 다 노출된 거예요 우리한테. 개성공단에 들어가면 다 노출이 돼버린 건데 이미 해가지고. 근데 김정일이 왜냐면 배고프니까 급하니까 왜냐면 빨대가 그 당시 자기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이 60% 정도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뭄이 되면 또 난리 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인민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먹이지 않으면 나은병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가 3일 굶으면 사람도 잡아먹는다는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국에서는 안 주지. 중국에서는 그 당시 약했고 러시아는 뭐 자꾸 살기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한테 빨대를 꽂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많이 떨어지면서 김대중 정부도 주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한 겁니다. 그것도. 이게 김대중 씨에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분도 잘한 건 있다.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으면서 무조건 오바마 정부하고 무조건 그쪽하고 결탁하면서 무조건 차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아주 악대로 서로 온 겁니다.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3통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통, 교통, 통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대만을 이렇게 사실 대만은 지금 중국은 대만 정부에 전부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 정부에. 그러니까 사실 껍데기만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제는 대만이 다 하고 있어요. 이 대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각국에 다 나가서 애국국적을 갖고서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가 받게 되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체제가. 왜냐하면 세대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기회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현재 개방을 하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이 5만 명인데 최고의 지금 그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 지식이 좋은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꿀맛을 봤습니다. 이것은 다시 펼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정권에 만약에 저쪽 어디야 동부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철원이라든가 같은데 평양 같은 데다가 만약에 DMZ였던 그런 남북한 공단이 만들어져가지고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어떤 간에 다음 대통령은 뭔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니네는 안 되겠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 같은 우리 민족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어차피 통일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은 어차피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 통일이 잘 될 수 있는 분, 준비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우리가 이번에 잘 선택해서 모셔가지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도 그냥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